박수현 대표님 어디 있어요? 한 발만 뒤로. 두 발 더. 네, 오케이. 박수현 대표님 쪽으로. 네. 박수현 대표님 이리 오세요. 대표님 쪽으로. 아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예. 왜? 아니 나 갑자기. 예. 지금 다 오신 건가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 여러분.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서 오늘 매우 특별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숙의 파면 선고 기일을 4월 4일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오늘 매우 특별한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11월에 결성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이전에 한 달 전에 결성을 해서 무려 50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립식은 9월부터 해서 창립식은 이제 11월에 했는데 300분 국회의원 중에 50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이 저희 참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앞에 박정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정춘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뒤로 이수진 의원님 뛰어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장종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양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이시죠. 황운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뒤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요. 한창민 의원님 오셨고요. 서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님 오셨고 전종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뒤로 김준형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오셨고요. 최장 단식을 하신 우리 위성곤 의원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계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공연 중에 삭발하신 김재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차규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대표이신 박수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김준혁입니다. 자, 진행 순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모두 발언이 있고 그리고 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황운하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고요. 윤종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한창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민영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이 맞춰주시면 우리 박수현 대표님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의원님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도 많고 기자회견문도 내용이 짧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황운하입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적 신념 속에는 독재자를 물리쳐온 항거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독재자를 끌어내리는데 더 이상 시민들이 피 흘리지 않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4.19 혁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서 그리고 6월 항쟁에서 우리 시민은 독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너무 많이 죽고 다치고 고통받았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독재자를 시민의 희생 없이 헌법 체계를 통해 쫓아내고자 만든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재판관님이 앉아있는 그 좌석은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든 자리입니다. 더는 시민들이 피 흘리지 않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독재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헌법 수호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독재자를 몰아내는데 더 이상 시민의 피와 눈물을 바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으로 헌법재판소를 만든 시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윤종호 윤종호 공동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이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인데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합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입니다. 윤석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작성 선포하게 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을 투입하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인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행위는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이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여야 간 쟁점이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의 진영 대결은 더욱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쥐고 신의구 태탈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부활시키려는 한 내란 수계에 대한 단죄입니다. 탄핵의 기각은 내란 수계의 대통령직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에 대한 자유, 집회와 결사에 대한 자유, 인권 등 피로서 일궈온 민주주의가 다시는 권력과 독재로 억압당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들을 위한 단 하나의 결정,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을 현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발표했지만 광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안국역에서는 전 국민 24시간 철야 농성이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금 하루 만에 90만 명의 국민들이 파면 촉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들풀처럼 파면 촉구 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고개일 발표를 촉구하던 목소리는 이제 전원일치 8대0 파면 선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재의 주인인 국민들이, 헌법수호기관인 헌재는 본분에 충실하라는 명확한 주권자의 의지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계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정당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늦어진 선고로 혼란과 혼동만 부추긴 헌재는 이제라도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지켜주십시오. 국민은 국민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민주공화국을 윤석열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라면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 내란을 일으켜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내란으로 독재 정치가 부활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내란 준동 세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을 내라는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는 전월일치 8대0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시민의 생활이 파탄에 내몰리든 말든 제 입속만 챙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그들은 지금 내란 수계의 복귀, 군사독재의 부활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자들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한덕수, 최상목, 지기현, 심우정 같은 이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권력을 사유한 자들, 그런 자를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또 다른 내란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국격의 붕괴이고 민생경제의 파탄입니다. 자유와 정의의 숨결을 질식시키려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퇴행이자 폭력일 뿐입니다. 심지어 과거 보수정권의 법제차장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장일치 파면이 헌법의 길이다. 기각되는 군사독재 시대로 돌아간다. 맞습니다. 행여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 그 어떤 결정이라도 하게 된다면 헌법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한낱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확정하라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라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함께 외쳐주십시오. 헌법재판관 여러분, 정파를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역사와 정의 앞에,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앞에 법치를 똑바로 세워주십시오. 주권자 시민은 그런 헌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자유와 정의를 만끽하는 민주공화국, 그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란 숙의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탄핵 인용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박수현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기자회견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준비 모임으로부터의 6개월 그리고 정식 출범으로부터의 4개월의 활동을 1차로 정리하고 마감하는 기자회견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와 역사만 보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 함께 해주신 50명의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조직하고 이끌어 주셨던 우리 김준혁, 윤종호 공동 간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돌아보면 이 경랑의 시간 속에서 탄핵 연대가 큰 활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같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그 활동의 씨앗들을 저희들이 뿌려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급기야는 시민사회가, 국민이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저희 탄핵연대가 탄핵 파면을 촉구하는
그러한 시민사회 국민과 동조하는 그런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단식 농성의 시작은 각 당의 큰 울림으로 작용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매일 도보로 9km를 걸어가는 도보투쟁,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또 오체투지와 같은 투쟁, 그리고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의 많은 투쟁들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희는 처음에 용기를 냈던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윤석열 탄핵과 파면 이후에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담아서 오늘 공동 기자회견문을 조국 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님과 제가 나누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기자회견문. 4월 4일 윤석열을 확실하게 파면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내란숙의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11일 만의 결론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 명확하기에 두 사람의 선고 기일보다 훨씬 앞당겨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헌재는 최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다 결국 어제가 되어서야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입니다.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이 헌법과 헌재의 결정까지 무시한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자 임명을 미루면서 결국 8명의 재판관만으로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중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이어나가면서 하루하루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들의 월권과 아집으로 인해 헌법 질서가 무너진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파면과 별도로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추진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을 기만한 죄를 물을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필요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기간 동안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소환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8대 0으로 만장일치 인용할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고기일 확정이 계속 지연되자 헌재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의도적으로 파면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재는 그러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헌재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고 깔끔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한편
우리는 윤석열의 탄핵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국민의힘이 벌여온 행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의 유무형 자산을 파괴하고 있기에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해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불과 4개월 전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으로 직무에 곧 복귀할 것이라며 무지성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개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길까 두려워서 벌이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또한 철진한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해 반공과 자유주의라는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며 사실상 다 끝난 정권에 기대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감옥에 간 사례를 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과거 정당의 이름은 달랐지만 현재 정치 구도로 보면 모두 국민의힘 계열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행태와 권력 남용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차례입니다. 그의 실정과 독성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수많은 국민의 고통을 안겨준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며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합니다. 권력을 개인의 이익과 특정 세력의 이득을 위해 사용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청년 실업, 고령화 문제, 교육과 복지의 불균형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윤석열 파면 이후 이 문제들과 정면으로 맞서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일동.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바깥에서 백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 애쓰셨습니다. 예. 아유, 발언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나라 한번 잡았습니다. 삼보 연배로 해야 되는데 우체 투자.